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13시간 가까이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9일 만으로 3명의 피의자 중 첫 소환입니다. 전 장관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산하재단이 지난 2019년 전 장관 출판 기념회 직후 1천만 원을 들여 500권의 책을 구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축전을 확보했지만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장관은 SNS에 한일 해저터널을 강력 반대해왔다며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불러 13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인사와 행정, 재정을 총괄한 통일교 최고 실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나요? 모든 게 다 한학재 총재 지시하는 거 맞나요?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 장관 조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판부의 내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서 위헌 논란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와 상관없이 다음 주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어제 대법관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예규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둘러싸고 사법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사법부가 자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른 내란 전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법부에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방안이 만시지탄이라며 오는 24일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가반은 넘지 않더라도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도 추천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성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예규가 마련된 만큼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당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지금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철회해야 된다는 말씀.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면 법률이 예규에 우선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만들기로 한 전담 재판부 예규는 폐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엔 바로 옆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봤었는데 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했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 차량이 도착하고 수척한 모습의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당시 주요 보직자들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누구와도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간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방첩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와 개혁과 관련해선 방첩사는 크게 관여한 게 없다며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군 검찰관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측의 증인신문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위증으로 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측 질문에 내가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출석한 군사법원은 과거 근무했던 대통령실과 불과 5분 남짓 거리입니다. 특히 65번째 생일까지 겹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향한 성탄절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저는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며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일어난 청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감추려고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의혹,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통로의 실제 공사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은 취임 직후부터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각을 넘어 가짜 출근 의혹까지 불거졌고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고 그게 뭡니까? 경찰이 왜 그런 걸 경호합니까? 저희들은 위장 경호가 경호 기법이 하나인데 지각 출근을 숨기기 위해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실제 공사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외부 계단을 허물고 굴착기로 새 진입로를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11월 비밀 진입로가 완공된 모습입니다. 공사가 진행된 뒤 대통령실 오른쪽 지하 1층 출입구에는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4억 원이 투입됐는데 발주기관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아닌 국방부였습니다. 대통령실 공사에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 쓴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사가 마무리되기 이틀 전인 2022년 11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도 중단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인용했는데요. 조 청장을 끝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입니다. 조 청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첫 경찰청장으로 기록됐고 즉시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이런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용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조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 심판과 별개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쿠팡의 불성실한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역대급 단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 24만 명이 어제 700억 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본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안 된 쿠팡 대표 청문회를 지켜본 정보 유출 피해자들 한숨부터 나옵니다.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됐다고요. 미국 가서 하세요. 그런. 청문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별것도 아닌데 나를 왜 여기 불렀냐 라는 약간 그런.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역대급 규모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어제 피해자 24만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좀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쿠팡의 태도가 조금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해결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 그냥 우리는 호구인가 약간 이런. 한 명당 10만 원씩 청구한 뒤 이후 30만 원으로 청구액을 올릴 계획인데 모두 합치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현직 변호사도 부부가 같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그 회원을 가입해서 물건을 사고 정보가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이건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별도로 진행되는 소송까지 포함하면 참여 피해자는 30만 명, 배상액은 1,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만 3천만 명이 넘는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하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안이나 이런 데에 쓰는 비용보다 손해배상금이 커진다고 느껴질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안에 다시 투자하게 되는. 3천만 명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해 배상 판결을 받는다면 쿠팡이 내야 할 돈은 1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걱정인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감을 악용해 1,000만 원을 뜯어간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 다짜고짜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묻습니다. 공정거래수사 1팀 이진호 사무관이에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계좌가 이용됐다며 겁을 주더니 직접 사건 조회를 해야 한다며 특정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사건 조회를 하시고 내용 열람을 해보셔야 돼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기범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사기범을 믿은 피해자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내는 겁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쿠팡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5건 중 1건에서 실제로 1,000만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발령됐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은 경고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피해 사례와 관련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사건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 근로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에 대해 고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사실상 지시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야간 노동자 장례식장에 직원들을 보내 지키도록 하고 이후 역담색이라고 말하겠다는 그런 거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리점 대표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합니다. 억대 위로금으로 사건이 공론화되는 걸 막기도 합니다.
택배노조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만든 쿠팡의 매뉴얼이라며 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산재 은폐 시도 뒤에는 김범석 의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20년 70물류센터에서 과로사 사건이 발생하자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CCTV 한 장면만 봐도 밝혀질 일을 저희는 5년의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그 김범석의 한마디 때문에. 그 발언 자체로도 법률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건에 더해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태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 쿠팡 청문회를 보고 정부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 쿠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까지 포함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조사하고 영업 정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 대신 외국인 임원 2명이 나오며 맹탕이 된 쿠팡 청문회.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져 공문을 사자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대규모 TF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해 정보 유출 용의자가 전직 중국인 직원으로 지목되며 국가정보원까지 TF에 들어갔습니다. TF에선 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과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쿠팡의 영업 정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보인 쿠팡의 태도에 2차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입니다. 연석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국정조사 대신 청문회를 4개 상임위에서 연달아 열고 쿠팡 관련 문제를 다 모아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여론전을 통해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과 실질적인 보상안 발표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최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합니다. 노조는 노사 협상 과정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해 지난 11일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5분 만에 잇는 공중 리프트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윈터링을 주제로 밝고 경쾌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선 정구청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오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강북시대를 외치면서 이른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고질적인 강북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 고가도로를 없애고 강북을 가로지르는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부 간선도로와 이어지며 서울 강북을 동서로 감싸는 내부순환로입니다.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의 고가도로를 없애고 대신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완공 시점을 2035년으로 내걸며 강남과 강북 격차 해소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강북 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 강북횡단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의 견제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5선 시장직 도전에 적신호가 켜지자 다급하게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교통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뜬금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만시지탄이라면서 강북도로 지하화는 과거 민주당 공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정당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서울시 발표를 이견 없이 환영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는 일찌감치 막이 오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픽으로 꼽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주가가 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30분간의 깜짝 회동을 마친 정 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현재의 여론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씩을 단단히 한다. 이렇게. 이번 만남으로 당이 정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정 구청장과 전현직 의원들이 추가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전과 충남을 합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실화되면 지방선거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출마 후보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대전 충남 통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며 관련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선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한 건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로 해석됩니다.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통합 추진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동선언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대통령도 5극 상특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통합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역 통합에 힘을 실으면서 출마 후보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충청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만나 러브샷을 하면서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당의 보배라고 치켜세웠고 한 전 대표는 함께 싸우자고 화답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다고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다!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러브샷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우리 당의 보배라고 치켜세우면서 당이 보배를 자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사람을 찾아내고 하나로 뭉쳐야지만 힘이 됐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은 점을 꼬집은 건데 한 전 대표도 호응하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설 때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성 지지층에 집중하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인했다며 연대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 변화와 화합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지도부는 쇄신의 한 방안으로 당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 압박에 직면한 장동혁 대표가 연말을 기점으로 쇄신 로드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철근에 맞은 50대 근로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한 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주변 도로가에 길게 늘어선 소방차와 구급차들도 발견됩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공사 현장 지하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차랑 경찰차 많이 와서 좀 난잡한 상황이어서 무슨 일이 났구나 했습니다. 굉장히 교통 상황이 혼잡했습니다. 당시 철근 콘크리트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밖으로 나오다가 머리에 철근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심한 부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된 이 남성은 결국 숨졌고 공사 현장에 있던 작업자 한 명도 터널 상부에서 철근 구조 작업을 하다 어깨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안산선 여의도 정거장을 건설 중인 지하 70m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정거장 길이는 185m로 21개 구간으로 나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철근 조립이 완료된 부분에서 철근이 낙하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전체적으로 76m 안반에 건설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붕괴 위험이나 이런 상태는 없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될 예정인데 경찰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과 교통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27톤짜리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6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장비의 불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에게서 시작된 주사 이모 논란, 연예계 전반으로 퍼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과 같은 예능에 출연 중인 유튜버 입짧은 햇님 역시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입짧은 햇님이 박나래 씨의 다이어트 약 전달에 일부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입짧은 햇님은 진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의사로 알고 있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더는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된다 등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가 안전상의 문제를 걱정한 민원으로 운행을 중단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경기 안산시에서 운영하던 산타버스는 운행 중단을 요구하는 유사한 민원에 다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운수업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고 현재까지 안전사고도 없었던 점을 안내한 건데요. 대신 과도한 전기 조명을 자제하고 비상문 등 통로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다른 지역에선 산타버스를 없앴다고 해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다 같이 문화를 지키자. 출퇴근길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감사합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초등학생이 붙인 편지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10살 어린이가 편지까지 적어 애타게 찾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맥주캔이었는데요.
지드래곤형의 맥주가 나왔는데 엄마가 못 사준다라며 혹시 지드래곤 맥주를 사신다면 저에게 캔을 달라라고 사연을 적었습니다. 편지 아래엔 맥주캔 그림까지 직접 그렸는데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에 누리꾼들은 어린이 팬을 위해 내가 대신 사주고 싶다. 부모님이 마시고 캔만 주셔도 될 텐데 이런 맥주가 나온 줄 지금 알았는데 홍보대사가 따로 없다 등 따뜻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항에서 상용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6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미국의 유명 모터스포츠인 나스카의 전직 선수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한 항공기 주변으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Flying from this way, it was way too low. Huge explosion. 현지 시각 1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테이츠빌 공항에서 상용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후 10분도 채 안 돼 황급히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15 a.m. we got a report of a corporate jet that crashed off the end of the runway on the east end. No information on any cause. 사고가 난 공항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 포춘 500과 유명 스토카 레이스 나스카 팀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항공기 역시 전직 나스카 선수 그레그 비플의 소유로 확인됐는데 사고 당시 비플이 탑승 중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활주로를 안전하게 복구하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최근 핀란드 미인대회 우승자가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했다가 왕관을 박탈당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에 동조하고 나서서 논란입니다. 결국 핀란드 총리가 한국어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동조한 의원들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를 걷는 2025 미스 핀란드 우승자 사라 자프체. 하지만 자신의 SNS에 중국인과 밥 먹는 중이라며 동양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제스처인 눈찢기 사진을 올렸다가 지난 11일 우승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논란은 그 이후 더 커졌습니다.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의원들이 자프체와 똑같은 제스처를 취한 사진을 줄줄이 올리며 옹호에 나선 겁니다.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른 것이란 자프체의 궁색한 변명도 지지했습니다. Se teki näin. Asia. 하지만 핀란드 내에서도 창피하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 일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을 제지하지 않는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Se mitä Orpo ei sanonut on, että käytös menee rasismin puolelle, eikä Orpo sanonut käytöksen rikkovan hallituksen rasismin vastaista tiedonantoa, eikä esittänyt sen rikkomisesta minkäänlaisia seurauksia. 그러자 오르포 총리는 한중일 대사관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의원의 SNS 게시글로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인당도 인종차별 게시물을 올린 소속 의원 2명을 견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을 한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미 북극곰이 앞서 걷고 새끼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3월엔 한 마리뿐이었던 새끼곰이 2마리가 된 거라는데요. 연구진이 확인해보니 새끼 한 마리는 귀에 표식을 달아놨던 곰이지만 다른 한 마리는 별다른 표식이 없었답니다. 즉 어미곰이 어미를 잃은 새끼곰을 입양한 겁니다.
지난 45년에 걸친 연구에서 북극곰이 새끼를 입양한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는데요. 부모 잃은 새끼곰을 가엾게 여겨 내 아기처럼 돌보는 어미곰. 마음이 따스해지네요. 지난 주말 모두가 공포에 질려 몸을 숨기기 바빴던 호주의 참혹한 총격 현장. 그곳에서 쓰러진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킨 반려견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 주말의 호주 본다이 해변. 총격범과 멀지 않은 곳에 강아지 한 마리가 주위를 경계하듯 서 있습니다. 그 옆엔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요. 총격에 희생된 주인 곁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총알을 피하는 상황에서도 그 주변을 뛰어다니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강아지. 사건 당시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죠. 이번 참사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산타클로스. 그런데 이번엔 물속을 누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휴대전화를 든 분주한 손들 앞으로 산타가 유유히 물속에서 헤엄칩니다. 산타 복장을 한 사람은 동물원의 잠수부이자 해양생물학자인데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동물원에선 10년 전부터 잠수부들이 성탄절을 맞아 산타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맞이한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해양 보존의 중요성도 일깨워줄 수 있어 이 일을 자랑스레 여긴다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환경교육까지 눈높이에 꼭 맞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고미술 전시가 열립니다. 브로드웨이 특유의 상상력과 블랙 코미디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뮤지컬 비틀주스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코끼리 눈을 형상한 안상문으로 멋을 낸 책장은 200년 전 칠을 가까이 했던 사대부 집안의 가풍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배 시절 제자의 시를 본 추사 김정희가 애정을 담아 평가한 추사체, 우산국이 선명한 구한말 전도 등 희귀한 고미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달항아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조선시대 백자와 사계절을 담은 병풍, 붓과 벼루, 먹이 들어있는 물고기 모양의 필통 등 고미술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추사 글씨에서부터 달항아리 그리고 민속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옛날 물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져볼 수 있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시.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혀있는 비틀주스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기발한 상상력과 환상적인 연출로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 비틀주스는 1988년 개봉한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토니 어워즈 8개 부분 후보에 오르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한국 초연 당시 공중부양, 불꽃 연출, 거대한 퍼펫 등 다채로운 장치로 뮤지컬의 테마파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죽음과 유령, 인간 세계와 저세상 사이의 경계를 유머러스하게 다루면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립감과 가족 간 갈등, 청소년의 성장통을 담아 일반 뮤지컬에서 보기 드문 스펙터클을 완성합니다. 전시 제목 근접한 세계는 지리의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닿는 관계, 타자에 대한 인식과 공존 가능성 등을 담았습니다. 대규모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데 40여 명의 작가와 작품 11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 아랍의 색다른 문화적 맥락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로 조정된 상호 관세가 15%지만 핵심 금속인 철강과 알루미늄은 훨씬 높은 50%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금속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속에 국내 알루미늄 소재 기업이 미국 테네시주와 손잡고 새로운 한미 제조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강영구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의 중소도시 홀스. 국내 중견기업 알루코가 테네시주와 손잡고 이곳에 최첨단 알루미늄 공장을 가동합니다. 33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 규모로 가동되는 이곳 알루미늄 공장은
미국 동남권 제조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이곳은 미국 동남부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기존 한국 기업과 함께 제조 전진기지로 활약합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운 특징의 전략금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기술 기업과 손을 잡은 것은 값싼 중국산 알루미늄을 견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We have a grant program based on net new jobs, and it is something that we're very glad we're able to do to help them just make their decision to come here to our great state. 30년간 축적된 알루미늄 재활용 기술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파쇄와 선별, 용해, 정제 공정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생산성, 원가를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최적의 생산 조건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숙련된 생산 인력이 절대 부족한 미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연간 220만 톤 이상인 미국 시장 공략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산업 전략이 만난 새로운 제조 협력 모델 알루코의 테네시 공장은 한미 제조 동맹의 새로운 문을 여는 상징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테네시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1도, 광주 16도, 제주는 19도까지 올라서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경남 지방부터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중부 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남짓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0.6도, 대구는 영하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과 대구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서 특히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연장현 앵커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연장현 앵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네, 그동안 정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제작진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 MBN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